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입니다. 오늘은 강일훈 디자이너의 작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훈 디자이너가 조금 생소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지금은 뉴욕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고요. 예일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공부를 했고,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그 사용자 경험 또는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작업들을 선호하며 이용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AIGA라는 아이온 아이 디자인이라는 저널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 분이 강일훈 디자이너입니다. 어 여기 잠깐 언급을 읽어 드리면 이름강 이라고 돼 있죠. 그 강일훈이라는 디자이너는 뉴욕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다음에 다학제적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디자인을 하고 리서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매스 프랙티스라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단지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클라이언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런 예전에 그 AP라는 그 안양 그 미술 전시를 위한 그 아이덴티티부터 해서 이런 갤러리 디자인부터 해서 최근에 어떤 뉴 뮤지엄에서 만든 월 그래픽 의 영상부터 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 하나를 이용해서 그래픽 디자인한다 또는 뭐 책만 만든다 이런 한정적으로 불리기보다는 굉장히 다방면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 어떤 최근에 그 MIT 미디어랩 로고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테드에서 그 작업을 본 적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업을 알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는 아마 여기서 보면 파슨에서 아마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패컬티로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작업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스튜디오도 운영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이분이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스튜디오 매스 프랙티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인제 그 매스 프랙티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요렇게 인제 작업들이 쭉 보시면 요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매체 하나만 이용해서 뭐 작업한다기보다는 이처럼 어떤 설치 인스톨레이션도 만들고 또 월 그래픽도 이용한 요런 작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컴퓨터 화면을 활용한 이런 디지털 설치 작업들, 그다음에 그 굉장히 재미있는데 패스워드란 작업이라고 해서 그 글자를 이렇게 쭉 지금 나열하면은 한번 보시겠어요? 뚜껑을 열고 패스워드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마치 패턴 인식처럼 패턴을 인식하는 것처럼 쭉 나열해서 입력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 행위들도 기록한 영상들도 있고요. 영상 작업도 있고, 지금 아까 조금 이따 보여드릴 MIT 미디어 랩처럼 로고 작업도 있고 꽤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자인 읽기 주제는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 자가 발생 또는 데이터 발생 디자인 이런 식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 발생은 제가 좀 더 은유적으로 지어 봤는데요. 이 말을 쓴 이유가 보통 디자이너가 형태를 만들 때 그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아니면 이 생각을 직접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 발생 디자인의 이런 분야의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 자체를 디자인한다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 프로세스 자체를 디자인하는 데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형태가 자가 발생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이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즉 데이터 발생형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그 바탕에 강윤호 디자이너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주제는 이거였어요. "디자인이 형태의 구조에서 생각의 구조로 확장한다."라는 뜻이었는데, 아까 아이디 다시 가 보면
여기 재밌게도 강이룬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강이룬의 그래픽 디자인은 어떻게 소개하죠? 어떤 지식의 어떤 구조, structure for knowledg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분도 어떤 형태만 추구하는 그런 심미적인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 또는 개념적인 측면을 구조화하는 데서 굉장히 재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먼저 보여드릴 작업은요. 제가 이분의 작업을 처음 알게 된 작업 중 하나인데요. 요 뒷벽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픽셀들이 보이실 건데 그건 인제 그 MIT 미디어 랩 로고의 작업입니다. 보통 그 MIT 미디어 그 랩을 로고를 보게 되면 한번 검색해 볼까요? 보통은 우리가 무리엘 쿠퍼라고 해서 과거에 여기 지금 보시면 좀 확대해 드릴게요. 그 디지털 디자이너, 선구적인 북 디자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MIT 프레스에서 그 디렉터로서 책의 디자인도 했고 또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치면서 특히 어떤 아날로그와 디지털 경계를 허물면서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어떤 디지털 디자이너로의 어떤 본보기를 과거부터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 무리엘 쿠퍼의 작업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요게 바로 MIT 로고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그 책 보면 책등에 이렇게 직선 한 6-7 개가 삐죽 나와 있는 것들을 본 기억이 있을 건데요. 그 로고를 만든 분이 이 무리엘 쿠퍼입니다. 요 로고가 원래는 그 MIT 프레스의 로고로 사용돼 있었는데요. 요런 로고의 그 활용이 네 굉장히 재밌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무리엘 쿠퍼의 작업 보시면 실제로 하나 볼까요? 예. 여기 그 MIT 프레스 로고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면 그냥 로고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 뭐 가정을 지금 영상으로 잠깐 후배 디자이너가 만들어 준 것 같은데요. 쭉 이렇게 선이 쌓이고 마치 책이 쌓이듯이 쌓이면서 움직이면서 로고가 나오는 그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무리의 쿠퍼의 작업은 어떤 고정된 어떤 형식의 로고라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 움직임 자체도 디자인을 하는 경향이 강한데 지금 이러한 어떤 로고 자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리의 쿠퍼의 작업 방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요런 작업들 또는 제가 인상적인 무리의 쿠퍼의 작업은 그 어떤 를 이용한 이런 모션 그래픽 작업들인데요. 요거는 아마 그 1994 년도에 브레 쿠퍼의 디자인을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른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 쿠퍼를 어떤 오마주하는 이런 작업들이 열려 있는 요 사이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당시에 굉장히 급진적으로 60 년대부터 급진적으로 움직임과 모션 그리고 그런 것들의 타이포그래피가 만났을 때 상과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작업들을 쭉 보면서 이제 MIT라는 그 전체적인 그 학교의 대략적인 디자인적인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요게 바로 인제 무리엘 쿠퍼의 그 어떤 작업 중 하나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굉장히 그 의자 자체가 어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근데 사실 요런 로고들의 과정에서 최근에 그 마이클 비에루트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펜타그램을 설립했던 디자이너 중에 이 마이클 비에루트라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마이클 비에루트의 디자인 중에 MIT 로고가 있습니다. MIT 미디어의 로고가 있는데요. 그 지금 강일훈 디자이너가 원래 작업을 했고 그 작업 이후에 만들어진 로고가 또다시 만들어진 로고가 이 마이클 비에루트가 했던 작업입니다. 저는 이 작업은 물론 재미있기도 하고 이게 보통 MIT 로고고요. 이 로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MIT 리서치 랩 또는 뭐 어떤 플레이스 또는 어떤 무슨 컨퍼런스 홀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건물의 MIT 건물 안에 있는 건물들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기호 기반의 이런 그래픽들을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물론 재밌긴 하지만 아까 처음 봤던 그 무리엘 쿠퍼의 작업과 크게 저는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형태적으로는. 그런데 이 두 작업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왼쪽에 있는 지금 그 강의론 디자인 작업이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업은 어떤 결과로서 딱 고정된 형식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디자인함으로써 그 로고 자체가 어떤 수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심어줬던 작업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업 중 하나인데요. 보통 로고 하면 우리가 딱 고정된 하나의 형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MIT 로고 미디어 랩 강일훈 디자이너가 만든 거 한번 보고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죠? 보시면 지금 어때요? 로고가 계속 움직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계속 다양하게 모양은 바뀌지만 하나의 로고로서 인지가 되죠, 그죠? 그 규칙 안에서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그죠? 명암도 그러면 각각 다른 로고를 받게 되겠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오늘 처음 보여준 지금 강의론 디자인 작업 중 하나의 MIT 미디어 로고입니다. 아이덴티인데 이거는 어떤 고정된 하나의 형태가 아니라 그 모듈 안에서 이 사각형의 움직임에 따라서 색깔과 형태가 무작위로 바뀌는 그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의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어떤 정보나 지식의 구조를 그 과정을 만들어서 형태는 무한하게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은 마치 우리가 데이터가 자가 발생적으로 형태를 만들듯이 그 길만 잘 디자인해 주면 그 알고리즘에 따라 형태가 무한하게 바뀔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이 전형적인 예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형적인 어떤 작업 중에 지금 일반화된 작업이 됐지만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신선했고요. 그리고 지금 봐도 이런 작업 방식은 되게 놀랍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봤던 마이클 비어루트의 작업보다 또 MIT 미러의 로고가 훨씬 더 재밌고 또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선사해 줬던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이런 작업들 중에 오늘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요 작업의 두 번째로 소개시켜 줄 작업은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면 어떠한 질문들을 할 수 있고 디자이너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바라봤을 때 강윤호 디자이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작업들 좀 봤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처음 소개시켜 줄 작업은 이 37번 작업이에요. 그 Study Indiscriminateness라고 해서 약간 한국말로 하면 약간 무차별 지각 없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차별 이런 뜻으로 보면 어떤 되게 무작위성을 의미하는 이런 뜻인데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되게 재밌게도 인제 강이론 디자이너도 작업의 어떤 그 컨셉과 이런 것들을 그래도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An explanation to indiscriminateness through the YouTube research based on the monologue from Japanese animation Paprika" 돼 있다. 그래서 뭐냐면 파프리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런 어떤 모놀로그 이런 대사나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서치를 해서 무작위의 어떠한 그런 가능성들을 실험한 작업이에요. 한번 요 영상을 보고 한번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자, 파프리카라고 처음에 이렇게 유튜브에 입력을 하네요. 그죠? 입력을 하고 그 트레이를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영상 화면에 뜹니다. 그죠? 좀 크게 한번 볼게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파프리카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의식과 무의식 그죠? 지각 갑자기 인제 그 가상 세계에서 현실로 돌아오면서 여중에 깨는 장면인데 멋있죠. 자, 여기부터 지금 재밌는 게 어떤 일본말의 어떤 대사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거기서 인제 나왔던 키워드들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약간 어떤 무릎을 마사지하는 마사지사가 있고요. 갑자기 인제 groundless rumor라는 이런 단어를 입력했을 때는 이런 어떤 UFO가 좀 보여요. 그죠? 레이디 댄스 인 뉴욕 싱크라고 했을 때는 그게 또 저런 영상 아이돌 영상이 뜨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일본 대사를 번역된 영문에서 계속 재검색했을 때
어떤 영상이 무작위로 뜨는지를 계속 유튜브로 지금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아까 어떤 블루 스카이 또는 뭐 어 어떤 아이돌이 춤추는 영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대사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했을 때 영상이 무작위로 검색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런 어떤 무차별적인 이런 영상들의 어떤 걸 통해서 지금 보시면 random but I found myself trying to make connections among those words even though they are meaningless combination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랜덤한 무작위한 거지만 어떤 이러한 의미 없는 이런 결합들 안에서 마치 의미를 찾으려는, 커넥션을 찾으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작업은 어떤 유튜브를 활용해서 무차별이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다른 영상들이 마치 우리가 입력한 그 키워드에 따라 대사의 어떤 관련성처럼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또는 영상과 영상 사이가 어떤 커넥션을 가질 수 있게 보이는 그런 인간의 어떤 묘한 심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영상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아까 봤던 아이들이 춤추는 거와 UFO와 또 그다음에 어떤 노래하는 뮤지션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 또 다른 서사가 만들어질 것 같고 또는 똑같은 어떠한 비슷한 유사성을 자꾸자꾸 찾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처음에 이 글 없이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지? 뭔가 어떤 실험적인 영상인가? 어떤 관련성을 의미를 하는가?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가?' 자꾸자꾸 읽으려고 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심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 게슈탈트 이론을 한번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이 점 3 개를 놓게 되면 인간은 예를 들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놓게 되면 삼각형을 떠오른다고 합니다. 즉 이거는 원이 3 개인데도 인간은 삼각형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커넥션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인간은 불완전한 정보를 받아들이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뭔가 완성되지 않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으로나 어떤 인지적으로나 지각적으로 원을 3 개만 줘도 우리는 삼각형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완결성을 만들려는 그런 교묘한 심리를 활용해서 만약에 이러한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 편집하고 있고 또는 재편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이런 어떤 지각과 인식에 대한 문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 막 쏟아지는 이 데이터를 마치 교묘하게 재편집해서 그리고 그 파프리카 대사를 일본어에서 영어로 또 번역하고 그 번역된 데이터를 또다시 키워드를 서치해서 영상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았을 때 어떤 커넥션이 재편집되는지, 이런 질문은 마치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나열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또 다른 영상과 또는 커넥션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저는 굉장히 좀 강의론 디자인 작업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앞으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는 더 이상 형태를 뭔가 구조화하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디자이너도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어떤 개념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를 만드는 또는 심미적인 완결된 형태보다는 과정 자체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좋아하고 추구하는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또는 어떤 자가 발생 디자이너 이런 어떤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죠? 한 작업, 두 작업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작업들 중에 하나는 어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파프리카를 좀 다시 정리하자면 애니메이션 파프리카 요 장면을 이용한 이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무차별적인 영상의 나열에서 연결성을 커넥션을 찾으려는
어떤 인간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보여줄 작업은 요 작업인데요. 요거 잠깐 좀 독특하긴 한데 사실 이거는 뉴 뮤지엄이라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뉴 뮤지엄 혹시 아시나요? 뉴욕에 있죠. 그죠? 요 건물은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그 박물관입니다. 97 년도에 개관했고요. 이 뉴 뮤지엄은 그 스나라고 하는 일본의 건축가가 디자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이 굉장히 독특해요. 얼마나 독특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건물 자체가 어떤 모던 디자인처럼 정사각형이 아니라 마치 젠가를 이렇게 민 것처럼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고요. 한 칸 한 칸의 높이와 넓이가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성적인 어떤 배치와 파사드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체가 아마 너무나도 재밌게 언급이 돼서 지금은 랜드마크가 됐다고 해요. 사실 이 뉴뮤지엄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요 존이 그렇게 유명한 공간이 아니었는데요. 이 미술관 때문에 이 동네도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어떤 독특한 공공재로서 이런 미술관을 이제 그 디자인을 하면서 한번 요 작업을 한번 봅시다. 요 작업은 하다 보니면 여기 있네요. 그죠? Change of State라는 작업입니다. 요 작업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제목은 Change of State라고 해서 어 그 뉴 뮤지엄 아이디어스 시티 페스티벌이 되어 있네요, 부제목이. 그래서 아마 어떤 페스티벌에서 어떤 사용된 어떤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비디오 결과물이고요. 어떤 영상물이네요. 그죠? 비디오고요. for large scale projection. 그래서 굉장히 큰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만든 영상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뉴 뮤지엄에 활용이 됐던 것 같고요. 한 아롱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어 지금 여기 보면 Let's us make cake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런 어떤 하나의 슬로건 안에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머금고 있는 페스티벌을 2011 년도에 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열면서 어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출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Change of State 제가 한번 보니까 Change of State는 자기 이제 강일원 씨 작업의 설명이 있죠. Change of State is a moment of transformation. 어떤 변화의 순간을 표현하는 작업이네요. Change of State는.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이 단지 어떤 소셜, 어떤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피지컬, 어떤 물리적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perceived and actual, 어떤 행위적인 거와 또는 인지적인 어떤 측면들도 머금고 있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한마디로 어떤 시각적인 어떤 새로운 탐구를 한 작업인데요. 뭐냐면 어떤 건물 자체, 어떤 건물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그런 어떤 힘 있는 이런 파워풀한 어떤 상징적인 이런 건물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적인 어떤 챌린지, 도전을 했던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작업은 어떤 건물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시각을 넓혀주는 작업 같아요. 즉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요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작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영상 한번 봅시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넘기면서 눈이 확 나왔다, 그죠? 영상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죠? 엄청 대형 프로젝션으로 스타들을 다 쏜 것 같습니다. 어떤 질감을 표현하는 영상도 나오고 하단에는 어떤 패턴도 나오네요, 그죠? 그다음에 그 상단에는 어, 마치 어떤 함수 값이 또 그려지는 어떤 그런 수학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어떤 바다가 또 나오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지컬하거나 어떤 사회 맥락적인 거나 또는 어떤 시각적인 행위에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영상들이 무작위적으로 쏟아집니다. 이는 아까 봤던 그 파프리카 영상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어떤 데이터들에 계속 어, 나열되고 있고 편집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손이 등장해서 돌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한 작업, 어떤 기계들, 그다음에 어떤 자동차, 그 발레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면서 어 마치 아까 봤던 그 파프리카처럼 우리가 어떤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어떤 키워드와 키워드가 마치 나열되면서 영상이 데이터로 계속 움직이면서 발생하면서 서로 간의 커넥션을 계속 옮겨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건물 자체가 더 이상 하나의 어떤 건축가로서만 작업의 형태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이너 또는 시각 디자이너 또는 아티스트들이 어떤 그 파사드 벽면에 어떤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창출함으로써 그 건물의 어떤 형태를 새롭게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공공재있잖아요. 어떤 큰 어떤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가의 어떤 역할로만 건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건물의 어떤 외벽을 바꾸고 형태를 바꾼다면은 더 이상 건축하다 또는 짓는다, 빌드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더 이상 피지컬하게 만든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적인 탐구까지도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드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의 어떤 과정으로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통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Change of state illuminate the untapped potential of the building facade and calls for 어 heightened civic consciousness in public space."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떤 그 공공의 영역을 인지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빌딩의 어떤 파사드 이 파산들을 어떤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한 상을 심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나 인식을 확장을 시켜 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만약에 또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이 건물이 더 이상 건축가의 어떤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이런 시각적인 탐구를 할 수 있다면 건물의 외벽 또는 건물의 어떤 건축이라는 의미 또는 빌딩의 의미는 어떻게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또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작업에 있어서 역시 데이터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데이터를 활용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더 보면 제가 요것도 하나 예전에 기억이 하나 났는데요. 이 매뉴얼이라는 작업은 요것도 좀 재밌어요. 이거는 강일훈 디자이너가 그 졸업 여기 보시면 졸업 논문을 활용해서 만든 작업인데요. 여기 처음 그 첫 구절 한번 보면 "A book by its definition may not have changed very much over the past decades"라고 돼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책의 어떤 정의는 바뀌지 않았죠. 그쵸? 지금 또 우리는 책 보면 이렇게 지금 저 뒤에도 책이 있는데 어 책 스파인이 있고 표지가 있고 면지가 있고 내지가 있고 항상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여기 얘기해요. "Most of my books are no longer from the corner bookstore but delivered home by Amazon." 돼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책은 이제 더 이상 서점에 가서 막 귀퉁이 있는 서점에 가서 막 찾아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마존에 주문해서 오고 또 그거를 UPS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습배송으로 음식을 받듯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장을 안 보고 습배송으로 받는 것처럼 뭔가 책을 구매하는 것, 책이라는 정의를 책의 형식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책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이런 유통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책의 정의는 바뀔 수밖에 없겠다.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책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건드리면서 책의 의미에 대해서 그 매체에 대해서 새롭게 자각하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런 어프로치로 어 MF의 테시스 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논문, 대학원 논문을 한번 적용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세 권의 카피북이 지금 세 권의 사본이 필요한 그런 논문인데요. 이 책을 만들 때 이러한 접근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다른 정의를 한번 책의 정의를 심어 봤을 때 논문도 어떻게 보면 책이기 때문에 논문의 형식이나 논문을 만드는 바인딩 또는 책의 방식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process was designed to have a book purchased from Amazon
딜리버리 스루 또 UPS 돼 있다. 그죠?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UPS도 배송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조건은 세 가지 지정된 날짜에 세 가지 장소 가게에 처음에 이 프로세스가 설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을 이용할 것, UPS로 배송이 될 것, 그렇지만 정해진 날짜에 세 곳을 통해 배송할 거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예일 스쿨 오브 아트라고 해서 예일 대학교에 있는 그 오피스 사무실로 배송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스 패밀리 아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어떤 도서관에 배송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예일 MFA 그래픽 단 쇼, 아마 이 졸전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죠? 졸업하는 졸전 장소, 작업 전시장에도 배송이 돼야 되고, 이렇게 세 군데에 지정한 날짜에 배송되게 기본적인 디자인 브리프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The book was designed using latex라 돼 있죠. 그래서 이 라텍스 지금 이게 뭐죠? 이거 찾아보니까 보면 이 라텍스를 이용을 해서 책이 디자인됐다고 합니다. 라텍스는 지금 보니까 도큐멘트 프리펄레이션 시스템이 돼 있다. 그죠? 그래서 라이팅 라이트 유즈 이건 지금 어떤 글을 쓰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더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지금 기본적인 툴을 이용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아,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인풋, 어떠한 내용을 이제 인풋을 하면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결과물이 있는 그 툴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프린트 바이 룰루. 룰루라고 해서 지금 또 룰루를 통해서 만들었다. 룰루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어떤 책을 어떤 퍼블리싱하고 배송하고 또 딜리버리하고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 하는, 우리나라 치면 약간 성원 에드피아 같은 그런 어떤 책을 찍고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책을 쓰거나 찍는 행위를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어도비 프로그램 인디자인을 통해서 인쇄소 가서 감리를 보고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만들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대에서 만들어진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책도 쓰고 그다음에 책을 만들고 배송하고 요런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마존을 통해서 shipping되게 만들었고 ISBN도 부여를 받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정해진 날짜에 배송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인제 아무래도 제가 인제 그 맥락은 더 읽어 봐야 되겠지만, 이런 책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책의 형태를 디자인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의 정의, 앞으로 책을 구매하는 시스템도 바뀌었기 때문에 책을 바라보는 정의,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표지나 지금 요런 어떤 것들은 아까 지금 봤던 라텍스, 그죠? 요 라텍스처럼 왼쪽에는 어떤 코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지금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식을 통해서 책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책의 제본이나 여기 뒤에 있는 요 그 페이지까지 또 하나의 디자인 일부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런 까지 전부 다 또 UPS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작업들, 모두 어떤 한 책의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명의 회사와 그런 조직들이 결합이 돼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책의 어떤 정의가 더 이상 책을 쓰거나 책의 어떤 타이포그래피 또는 그래픽 디자인만 보는 게 아니라 책의 어떤 유통과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퍼블리싱까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책의 정의를 새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책이다.' 이런 식의 쓰는 것도, 또는 이런 식으로 책을 어 납품하고 배송받는 것도 '책의 어떤 하나의 형식이다.'라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보면 저는 그 과거에 그 덱스터 시니스터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덱스터 시니스터라는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그 그분들을 한 작업 중에 저스트 인 타임이라는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실제로 그 뉴욕에 요렇게 이게 덱스터 시니스터 웹사이트인데요. 들어가 보면 이 반지하에 덱스터 시니스터라는 요렇게 서점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게도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프린트기만 있고 이 PDF를 내가 클릭해서 쓰게 되면은 책이 그 시간 동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한 권을 딱 가지고 오는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가져간다."라고 해서 그 뜻에서 저스트 인 타임 방식으로 책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작업도 아까 강의론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책의 정의를 책의 어떤 형태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책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자체에서 책이라는 매체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감으로 해서
그래픽 디자인 역할을 어떤 타이포그래피나 그래픽 디자인 안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그런 매체의 형식이나 유통까지도 확장해서 그 형태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각, 그런 구조를 보게 만드는 시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또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오늘 쭉 봤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아까 봤던 정리를 좀 해 드리자면 여기 지금 봤던 그 MIT 로고도 그렇고 파프리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지금 체인지 오브 스테이트라는 그 파사드 건축 영상 작업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북 디자인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책 디자인 또는 영상 디자인 또는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죠. 그죠?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죠. 로고마저도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로고가 아니었죠. 이런 식으로 강의론 디자이너는 우리가 시각 문화, 또 시각 매체,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다뤄야 될 굉장히 많은 시각 매체의 어떠한 가능성을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열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어떤 지식과 생각을 기반으로 그 구조를 가지고 오고 그 구조는 더 이상 형태를 완결하게 만드는 의미보다도 과정 자체를 디자인하는 데 훨씬 더 포커스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의 주제였던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즉 데이터가 발생을 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결과물로서의 디자인. 그런 관점에서 아마 아이고 갑자기 너무 많아졌네. 그 강인훈 디자이너의 이 작업 세계는 굉장히 앞으로 더 넓어질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의 작업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둘 쌓이다 보면 그래픽 디자인의 영역을 단지 어떤 형태의 구조 또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한정짓지 않고 생각의 구조, 어떤 지식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로서 그 와중에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매체를 바라보는 어떤 점을 넓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그래픽 디자이너의 어떤 새로운 역할과 롤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요 강의론 디자인 작업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작업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